수학적 귀납법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수학적 귀납법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하다가 정말 이 수학 포기해버리고 싶다 하는 그 가장 대표적인 단원이에요. 이제 예전에 요 교육과정 바뀌기 직전에 이 수학적 귀납법이 2학년 쪽에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학적 귀납법을 넘어서면서 실제로 수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단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실 어려울 필요가 없는데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수열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그 개념, 그죠?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이제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뭐 일반항 공식이라다 합공식이라든가 시그마의 사용법, 뭐 자연수의 합공식, 자연수의 제곱의 합공식 이런 공식들이요. 이런 공식들을 아주 철저하게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 상당히 암기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생각하면 뭐 이 정도 공식 외우는 거 가지고 사실 어렵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영어 단어는 뭐 하루에 100개씩 외우면서 이 수학은 공식 하나를 제대로 못 외우고 수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철저하게 암기하고 머릿속으로 그 전체 그림, 그러니까 수학 1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수학 2까지 이런 전체에 나오는 공식들을 다 머릿속에다 넣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하셔야 수학이 좀 제대로 풀려나가요. 자꾸 잊어버리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문제를 푸는데 애로사항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 했던 내용들을 철저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좀 풀면서 자, 그렇게 하고 넘어오셔야 됩니다. 요 수학적 기납법 하시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앞에 시그마 부분 전까지 객차 수열 뭐 여러 가지 수열 그 부분까지 공식하고 정의 개념들을 철저하게 익히고 다시 오세요. 아시겠죠? 그걸 잘 못하면 수학적 기납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노파심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적 귀납법이 고등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단원입니다. 꼭 여러분들은 이 단원을 넘어서시기 바래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법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증명법은 직접 증명법이 있고요. 직접 증명법은 예를 들어서 P면 Q라고 하는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P를 가지고 Q를 증명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바로 이 기본 가정을 가지고 그대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뽑아내는 이런 증명법을 직접 증명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증명을 할 때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약간 우회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접 증명법이라고 합니다. 간접 증명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귀류법입니다. 자, 귀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이됨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게 있었죠? 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해요?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죠.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분수꼴로 둡니다. 여기서 A와 B는 서로소고요. 서로소인 정수입니다. 그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쭉 전개를 하죠. 이걸 이쪽으로 곱해서 양변을 제곱합니다. 그러면 이쪽이 짝수니까 B제곱도 짝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증명을 해요. 그래서 결국 뭐가 나와요? 이렇게 해봤더니, 모순이더라.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럼 왜 그렇느냐? 결론을 이렇게 거꾸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루트 2는 무리수다. 그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간접 증명법이 바로 귀납법입니다. 자, 귀납법은 주로 어떤 성질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증명할 때 써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2 더하기 쭉 더해서 n까지 더한 것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고 이것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n이 어떤 자연수여도 성립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고요. 이 증명 방법의 원리는 가장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도미노예요. 자, 도미노라고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이렇게 바닥에다가 판을 이렇게 여러 개를 세웁니다.
자,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판을 세우죠. 자, 이렇게 판을 쭉 세워요. 자, 그 다음에 이 도미노가 쓰러지는 원리를 보면 첫 번째 도미노는 반드시 내가 밀어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도미노는 스스로 넘어지지 않아요. 이 첫 번째 도미노는 반드시 내가 넘어뜨려야 된다. 자,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많은 것이 요 첫 번째에 의해서 다 넘어진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미 어떤 K번째, 요 K번째 도미노가 넘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요 K번째가 넘어진다는 가정하에서 K 플러스 1번째 도미노가 넘어진다는 걸 증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건 내가 넘어뜨렸으니까 두 번째 게 넘어지겠죠. 요게 증명이 됐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넘어졌으니까 세 번째 것도 넘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쭉 논리가 전개가 되면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모두 넘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와 같은 증명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증명법은 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빈칸 치기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서술형에서 뭐 직접 증명하라 이런 형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증명 방법을 증명을 좀 따라가면서 좀 익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열 파트에서는 이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증명법도 다루지만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렬로 나열한 것이다. 자,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로 정의하는 방법이고요. 보통 중학교 교과에서 주로 이렇게 해요. 자, 그렇지만 고등학교 교과에서는 수열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수열을 어떻게 정의하죠? 수열은 곧 함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는?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임의의 자연수에 대해서 그 함수값은 fn 형태가 될 거고요. 어떤 함수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것은 실수값인데 우리는 이 fn을 뭐라 부른다? an이라 부르고 이것을 일반항이라 부른다. 그죠? 자, 요렇게 정의하는 것이 수열의 두 번째 정의고요. 이게 고등학교식 정의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n이 en-1이다. 홀수죠. 그죠? n이 1일 때부터 생각해보면 13579로 가는 홀수항이에요. 1차 함수 형태로 생겼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우리가 등차수열의 일반항 형태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fn이 n제곱 플러스 n이다. 상수항이 없는 2차 식골의 모양을 갖는다. 그럼 이것은 등차수열의 합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수열을 정의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함수로 정의하는 이 방법이었고요. 자, 수열 맨 처음에 한번 수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자,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일반항을 사실 찾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과연 다 찾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항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수열을 정의하는 세 번째 방법에서는 이웃한 항 사이에 관계식으로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라는 항이 an이라는 항에다가 3을 더해서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게 두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에다 또 3을 더한 게 세 번째 항이고 그죠?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니까 아, 이것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그죠? 또는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눴더니 그 값이 2더라. 그러면 이웃한 항 사이의 비율이 2라는 얘기니까 다시 얘기하면 an 플러스 1은 2의 an 형태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항에다 2를 곱했더니 두 번째 항이더라. 두 번째 항에다 2를 곱했더니 세 번째 항이더라. 그죠? 그럼 이것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서 수열을 정의하는 그죠? 이 방법이 보다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일반항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웃한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열을 많이 정의합니다. 자,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그 관계식 중에 하나가 an 플러스 2가 an 플러스 1이다. 이런 수열이에요. 자, 보통 대표적으로 A1과 A2는 둘 다 1인 경우를 많이 예를 드는데 이 경우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모두 1이고요. 1, 2를 넣었을 때 세 번째 항은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1과 2일 때 네 번째 항은 3이 돼요.
자, 이렇게 더해서 다시 5가 되고요. 이렇게 더해서 다시 8이 됩니다. 이 수열이 가장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자, 이 피보나치 수열은 일반항이 있긴 있습니다. 찾아져 있기는 한데 그 찾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웃한 하항 사이의 관계식으로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이웃한 하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정의된 이러한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거나 어떤 규칙성의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형태의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점화식이라는 이 말도 한자말로 되어 있어서 마치 그 불을 붙인다 같은 형태의 점화로 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점점 어떤 형태가 되어가는 형태의 그런 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것의 뜻은 이웃한 항 사이에 관계로서 관계식으로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충분히 포기하고 싶어질 만큼 여러 개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거를 기본적인 어떤 몇 가지의 틀로 나눠본다면 기본적인 점화식과 이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한다 했고요. 자, 기본적인 틀로 나눠본다면 기본 점화식하고 그 다음에 응용 점화식으로 나눠지는데요. 자,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되고 또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두 가지를 꼭 익히셔야 여러분들이 이 점화식을 정복하실 수가 있어요. 자, 몇 가지 점화식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선생님이 몇 가지 기본적인 점화식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 자, 첫 번째 항은 2고요. 이웃한 항 사이의 차가 마이너스 1이다. 즉 an 플러스 1이 an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첫 번째 항이 2일 때 두 번째 항은 여기서 1을 빼야 돼요. 그죠?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2가 되죠. 첫 번째 항에서 1을 뺀 것이 두 번째 항이다. 즉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에서 또 1을 뺀 게 그 다음 항이 돼요. 0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죠? 자, 2번도 딱, 아이고, 우리 아까 들었던 얘네요. 그죠? 자, 첫 번째 항이 4인데, 거기다가 3을 더했더니 두 번째 항이더라. 7이죠. 또 3을 더했더니 세 번째 항이더라. 그죠? 10이죠. 이렇게 나가는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는 이웃한 항이 연속적으로 3개가 나와요.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가 나옵니다. 순서가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항 쪽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쪽을 더한 것이 두 번째 항의 2배다. 이것은 무슨 소리죠? 평균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 항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평균이란 뜻이고요. 이것이 바로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점화식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죠?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3입니다. 그러면 이거와 이것을 더하면 4가 되고요. 그죠? 그것을 반으로 나누게 되면 요거는 참 요게 두 번째 항이니까요. 요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과 요 네모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죠. 그죠? 그게 요게 3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3의 2배가 6이니까 여기는 5가 되겠죠. 더해서 6이고 반으로 나누면 3이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점화식도 보시면 an 플러스 1과 an, 이웃한 항 사이의 차죠. an 플러스 2와 an 플러스 1 마찬가지로 이웃한 항 사이의 차입니다. 자, 이웃한 항 사이의 차가 같다. 그죠? 그러면 A1, A2, A3, A4 이렇게 나가는 수열에서 요 이웃한 항 사이의 차와 요 이웃한 항 사이의 차가 같다. 그러면 이게 무슨 수열이겠어요? 등차 수열이겠죠. 그죠? 요것도 등차 수열을 나타냅니다. 자, 5번 점화식은 an 플러스 1에서 an으로 나눠줬다. 그 이웃한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 그죠? 요것이 바로 등비수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등차나 등비를 나타내는 이러한 식들을 우리가 기본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따로 배우지 않습니다. 따로 우리가 정리하지 않아요. 등차 등비를 나타내는 형태는 여러분이 그냥 보고 그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몇 가지를 좀 더 드러놨는데요. 이거는
이 기본 점화식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이것이 기본인지 응용인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딱딱 보고 여러분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n번장에다가 3분의 1을 곱했더니 n 플러스 1번장이 나오더라. 그럼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된다 이거죠. 자, 이것도 공비가 5인 등비수열입니다. 곱하기 형태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등비수열이에요. 공비는 마이너스 5고요. 자, 8번은 요게 n번장이고 요게 n 플러스 1번장이고 요게 n 플러스 2번장인데 첫 번장하고 두 번장하고 세 번장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n 플러스 1이 n과 n 플러스 2의 가운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곱한 것이 양쪽의 두 개의 곱과 같더라. 이게 등비중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비중앙 형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은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9번도 마찬가지로 등비중앙의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요게 이웃한 항 사이의 비율입니다. 이웃한 항 사이의 비율. 자, 이 비율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1, A2, A3, A4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것이 어떤 일정한 비율인데, 그죠? 이것도 어떤 일정한 비율이 돼서 이것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의 비율과 이거의 비율이 서로 같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등차와 등비를 뜻하는 여러 가지 점화식들이 나오는데 이 점화식은 기본 점화식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아요. 딱 보면 여러분들이 이건 무슨 뭐다, 어떤 수열이다를 금방금방 알아채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꾸 익숙하게 연습을 해서 좀 만들어 보세요. 자, 1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역수죠. 역수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플러스 1이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뒤집었을 때 등차다. 그죠?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조화 수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자, 조화 수열이 뭐죠? 그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열을 우리가 조화 수열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뒤집어진 형태를 어떤 새로운 수열 bn으로 둡니다. 그럼 이거는 역으로 뒤집어진 형태니까 b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1 형태니까 이 bn은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얘가 이제 b1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1이 되겠죠. 공차가 1이니까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요 bn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an분의 1이기 때문에 다시 역으로 뒤집어서 an분의 1이 bn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an은 bn분의 1이죠. 이거 역수니까 이걸 뒤집어서 b1 플러스 n-1분의 1 형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b1은 a1의 역수인데 a1이 1이니까 얘도 1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n분의 1이라는 일반항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조화 수열에 대한 어떤 점화식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기본 점화식의 마지막인데요. 자, 요것이 바로 조화중앙을 뜻하는 거예요. 조화중앙.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화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 어떤 점화식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다음 시간부터 응용 점화식을 다룹니다. 자, 다시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우리가 점화식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수열의 전체 파트에 각각에 대한 정의, 여러 가지 수열까지요. 개차, 군수열 이런 것들까지 정의, 개념, 그 다음에 공식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우고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미리 아까 얘기했지만 수학을 굉장히 많이 포기하게 되는 단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정신 바짝 차려서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